사실 화가 날 때야말로 절호의 기회인 거 아세요? 사람의 진가는 극한의 상황, 부정적일 때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욕 나오는 상황, 욕설 없이 찰지게 욕도 하고 매력 주소까지 올라가는 화법.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열받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다음에 3가지 화법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요, 은은하게 웃겨서 피식거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싶어서 매력을 느끼게 되기도 했는데요. 말은 곧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고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화가 나거나 나의 단점이 드러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아, 열받아 미치겠네. 대신 한숨 고르시 뒤에 지금 매력 어필할 기회? 라고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메모해두며 잡아낸 부정적인 말,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입니다. 1. 긍정적으로 과장하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자 자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부정적인 상황이나 표현을 휙 뒤집으세요. 반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2가지 스텝을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과장하세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 보면 열받는 상황이 참 많죠. 그럴 때 그냥 도인가 대신 아주 참신한 운전인데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핸들링이군. 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넣어 과장을 하는 것이죠. 반어법과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열받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말한다는 점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서 긍정을 먼저 더한 뒤 과장을 더하면 재미가 생깁니다. 화나는 어조는 그대로 두되 표현만 참신하게 과장해버리는 거죠. 와, 아주 참신한 운전자인데? 이렇게요. 네, 이건 말을 하는 나에게도 주변의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화도 내다 보면 점점 더 화가 나죠. 따라서 화를 내는 대신 이를 말로 웃으며 풀어버리면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금방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덤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때 쓸만한 긍정적인 과장 무엇이 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아래 댓글을 메모장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 방법은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자존감이 높아 보이면서도 내가 못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춤을 잘 못 춥니다. 그럼 나 사실 춤을 잘 못 춰 라고 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 쑥뚝파 나가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 1등 할 거라고. 나 어디서든 1등이잖아. 뚝딱이는 걸로. 이런 식으로 1등이라는 과장을 넣어 내가 못하는 것을 표현하면서도 지나친 비하 없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웃음과 매력, 자존감, 무려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못하는 건 아쉬운 점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 상황엔 긍정적 과장 기억하세요. 묘하게 웃기고 매력적인 부정 표현 2번째입니다. 이 긍정 플러스 부정.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죠? 역설법. 역설법은 달콤한 슬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표현을 말하죠. 바로 이런 역설을 활용하면 은은하게 웃기거나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화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열받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거친 역설을 하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거나 나의 품격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비속어를 사용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아니야? 창의적으로 덜 떨어졌네. 뭐 이런 멍청한 다 있어. 부지런하게 한심한데. 이런 식입니다. 부정적인 표현 앞에 긍정 표현을 넣으면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으며 부정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에서 오는 재미는 덤이겠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창의적으로, 참신하게, 부지런하게 이 단어들을 자주 쓰는 편입니다. 조합하면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도 열받는 상황, 비속어를 쓰는 대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욕설 없이도 때론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욕설을 하는 법. 마지막입니다. 3. 유행어 만들기.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 중 가장 고난이도의 스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쓰면 모두를 빵 터지게 할 수도 있고요, 해학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표현이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이때 같이 욕하고 화내는 대신 웃으면서 이를 넘길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걸 제 주변에서 가장 잘하는 건 저의 동생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따라하다가 모든 상황에 넣어서 유행어로 만들더라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아까 누군가가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거죠.
제 책 할 말은 합니다에서도 소개한 예시이기도 한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덴마크 다이어트가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때 저 역시 그 다이어트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동생이 햄버거였는지 피자였는지 저를 아주 배고프게 만드는, 한마디로 살이 찌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다이어트 하면 신경이 좀 날카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유독 그게 얄미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누나 덴마크 다이어트 하는 거 안 보여?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벙찌하던 동생은 역시 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앞서 제가 제 동생의 유행어를 아주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제가 뭐만 먹으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덴마크 다이어트 하는 거 안 보여? 누나 덴마크 다이어트 하고 있지? 누나 덴마크 다이어트 하는 거 안 보여? 누나 덴마크 다이어트 하는 거 안 보여? 결국 제가 동생에게 사과하고 저 자신을 돌아본 뒤 상황은 종료됐는데요. 같이 기분이 나빠져서 화를 내고 싸우는 대신 제 동생이 선택했던 방법은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빌런을 만나면 꼭 유행어를 만들어서 그걸 해학적으로 풀더라고요. 우리 히릿들도 누군가의 말이 불쾌하거나 나를 괴롭힐 때 같이 화내고 불쾌해하는 대신 한 번쯤은 이를 유행어로, 밈화로 만들어보세요. 아마 해학의 민족이라 이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단 이 방법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평등한 관계에서만 하실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잘못하면 예의에 어긋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이 방법을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말을 하다 보면 가끔 단어 선택을 잘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창피한 순간 말이죠. 그럴 때 부끄러워하는 대신 오히려 뻔뻔해지세요. 이 실수를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계속 그 단어를 활용해 말하는 겁니다. 소녀시대 효연씨의 재미있는 말실수처럼 예를 들어 그런 식의 말실수를 했습니다. 왜 우피 골드버그 나온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우피 골든 리트리버 나온 영화 있잖아요. 라고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후에 이거를 계속 활용해보는 거죠.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 씨가 나온 영화로 돌아가면요. 여기서 뻔뻔한 표정은 필수입니다. 아니면 또 실수한 사람이 되니까 주의하세요. 자, 오늘은요. 부정적인 상황을 웃으면서 해소하는 매력적인 화법을 다뤄봤습니다. 정리하면 1. 긍정적으로 과장하기. 2. 긍정 플러스 부정. 3. 유행어 만들기 였습니다. 사실 몇 달 전 식당에서 우연히 이걸 들었습니다. 이 화법을 쓰고 계신 아기 아버님의 말씀이 들렸는데요. 아이 앞에서 어른들끼리 대화를 할 때 되도록 부정적인 격한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신박하게 엉망이더라고 와 같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그리고 기르시는 부모님, 혹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의 3가지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듯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창에 내가 자주 쓰는 부정적인 표현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자주 입에 붙이시면요. 더 재밌는 조합을 찾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성장은 늘 쉽지 않지만 그러한 성장통을 즐기게 되는 경지에 오르는 그날까지 함께 성장할 만한 꿀팁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급만 걸으세요. 안녕 뿅.